좋고 어떤 느낌이 나쁜지 단순하게 재미있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선 타자마자 느껴지는 부분 포지션이죠. 포지션은 클래식 350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시트고도 805mm로 똑같고요. 휠 베이스라든지 전장 길이까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클래식 350이랑 뭐 크게 뭐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거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식 350은 시트가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해요. 뷰렛 350보다는. 뷰렛 350은 시트가 굉장히 두껍고 말랑하기 때문에 앉았을 때 클래식 350보다는 밑에 쪽으로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핸들바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포지션은 같다. 뷰렛 350의 마감은 로얄 엔필드에서 굉장히 신경 쓴 모델이기 때문에 마감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클래식 350보다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보시면은 핸들바라든지 계기판 쪽 보면은 마감이 깔끔하고 깨끗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뷰렛 350은 총 3대의 색깔별로 모델이 나눠져 있습니다. 블랙 골드, 그 다음 마룬, 이렇게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마룬은 좀 자주색을 띠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룬 애들 5명이 모이면 마룬5. 제일 비싼 트림으로 보자면 블랙 골드가 가장 비쌉니다. 일단 기본적인 금액은 518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블랙 골드만 53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클래식 3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18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비싼 트림으로는 580만원 정도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뷰렛 350은 가장 고급 트림인 블랙 골드가 530만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다. 자, 클래식 350이랑 배기음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중저음의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그게 소리가 크게 더 중저음입니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좀 비슷한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기판의 표시는 N단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게이지 확인되고, 대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 단수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5단까지 있고요. 클래식 350과 뭐 메테오 350 똑같이 6100rpm에서 20마력, 그리고 4000rpm에서 27Nm 똑같습니다. 단기통이고 곡냉식이죠. 프론트 휠이 19인치고 리어 휠이 18인치인데 가장 클래식 라인에 얼맞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직진성에 대한 안정성이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무게 또한 195kg인데 이것도 클래식 350이랑 같기 때문에 클래식 350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차이에 대한 부분을 느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밝은 부분에도 보니까 확실히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 자, 사이드 미러도 원형 사이드 미러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형 헤드램프에 원형 사이드 미러, 이런 식으로 좀 원형에 가까운 파츠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살짝 귀여움과 그리고 멋도 느껴지고 있고요. 클래식 350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군대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2등병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2등병이긴 한데 살짝 소파가 말랑말랑해서 내 몸이 살짝 아래로 갔으니까 2등병에서 보자 2등병 생활을 좀 거친, 한 2달 정도 거친 자세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자, 우선 직진성 한번 보겠습니다. 1단에서는 사실 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2단에서부터는 조금 얼굴색이 변해요. 그래서 2단에서부터는 좀 소리는 걸걸하지만 출력이 느껴지고 있고요. 3단, 4단에서는 생각보다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트도 말랑한 데다가 휠 자체도 크다 보니까 뭔가 장거리에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 여기에서 핸들바가 살짝만 더 높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편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좌우 운동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위로 뜬다라든지 불안하다든지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살짝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고 휠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살짝 어느 정도의 둔함이 느껴져서 좌우 운동했을 때 살짝 늦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뷰렛 350 같은 경우에는 블랙골드 라인에 97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칠이 실제로 인도에서 꽤 오랜 전통을 개선시키고 있는 어떤 가문의 전문 장인이 직접 손으로 이 라인들을 그린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이제 그린 건데 굉장히 부칠이 마치 진짜 기계가 한 듯이, 근데 가만 보면은 살짝씩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가치도 같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계기판은 속도 계기판만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단수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쯤이면 바꿔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꿔주시면 되고,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럼 그 전에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350 라인에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연필 돌아가는 느낌은 이 고질병인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 RPM을 썼을 때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은 뷰레 350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엔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W8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열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느껴진다면, T120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기를 내뿜었을 때 그 열 자체가 좀 덥게 느껴진다면, 이 친구는 공냉식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휠 자체가 앞 프론트 휠이 19인치다 보니까 이 노면의 형상 자체도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5단입니다. 5단인데 스로틀을 쭉 계속 감고 있으면 100 정도 도달하는 시간이 그렇게 결국 물을 만났네요. 아니, 도로에 물 뿌리는 거 좋은데 이게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자, 5단에서 느껴지는 부분, 프레스 스로틀을 감았을 때에도 막 그렇게까지 속도가 잘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80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밀립니다. 풋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춘다라는 느낌보다는 브레이크 자체가 걸려있다. 자, 앞브레이크도 한번 살짝 볼까요? 앞브레이크는 상대적으로 잘 잡히는 것 같고 풋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1932년부터 영국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계속 출시가 되었던 모델이어서 로얄엔필드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대에 속해 있는 그런 바이크래요. 그래서 로얄엔필드에서 충분히 신경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살짝 가격에 비해서 고급 트림처럼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핸들바에서 보이는 크롬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파츠들이 색도 굉장히 좋고, 똑같은 파츠를 썼는데도 뭔가 느낌상으로는 더 신경 써서 갖다 붙였다? 자, 좌우운동 좋고요. 브레이크는 살짝 밀립니다. 그리고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 프론트 휠 자체가 좀 크기도 하고 서스펜션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로얄 엔필드에서 그나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타봤던 바이크들 사이에서도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시트에 말랑함까지 더해서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그 피로도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분한테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장거리 돌아다닐 때도 유유자적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 클래식 350이라든지 뷰레 350 자체 디자인이 이 패션과 거의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잘 입어도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바이크는 이미 패션 준비가 됐어요. 타시는 분에 대한 어떤 패션과 운전적인 매너만 잘 갖춰주신다면 이 친구는 그 매력을 그 배 이상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고급 바이크입니다.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성 라이더 분들, 그리고 서브바이크라든지 바이크가 있는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달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고출력 바이크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있고 재밌는 그런 라이딩을 선사해 줄 거라고 봅니다. 클래식 35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겠어 라고 느껴지지만, 이 클래식 350의 맛에서 마감까지 더 잘 처리된 부분들을 부여하니까 충분히 그 매력이 더 와닿는 느낌입니다. 뷰레 350은 이번에 첫 출시를 하고 나서 판매가 완판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차 판매가 7월달부터인데 일단 1차 판매가 완판이기 때문에 그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2차 판매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대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판매도 금방 완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클래식 350보다 마감도 좋고 거의 비슷한 형상이니까 그럼 클래식 350 말고 그냥 뷰레 350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클래식 350에서는 또 색깔 라인이 굉장히 많죠. 뷰레 350 같은 경우에는 색깔 라인이 총 3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클래식 350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적인 부분, 선택의 폭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친구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전통성을 충분히 계승한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는 재미, 멋,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이 친구를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이 바이크가 꼭 2천만원, 3천만원이 넘는 그런 좋은 바이크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얄엔필드에서는 이 정도 라인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배려해서 출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